오늘은 핸드드립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핸드드립이라면 일반적으로 커피, 블렌딩된 커피를 잘 쓰지 않고 싱글 오리진을 많이 써서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즐기는 게 핸드드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핸드드립이 카페인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이런 기계에서 뽑아내는 게 더 많을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핸드드립이 더 작을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핸드드립은 뽑아내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압에 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몇 초 만에 빼내기 때문에 이 기계에서 뽑아내는 핸드드립을 아니고 기계에서 뽑아내는 게 훨씬 카페인이 적다는 걸 알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핸드드립에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내리자면 어떤 기구들이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기구가 없으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 준비해야 할 게 이렇게 포트예요. 물을 담을 수 있는 포트. 근데 이 포트도 보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거를 주둥이라고 얘기하지만 명확하게 얘기해서 학구라고 해요. 학의 주둥이를 닮았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학구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구멍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형태를 갈리타 주전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비기너들은 처음에 내리는 사람들은 이 학구가 큰 거는 좀 내리기가 힘들어요. 물 조절이 어려워서.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좀 작은 거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서버. 여기에 커피를 내어서 그대로 서빙을 하는 거라서 서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커피를 내릴 수 있는 드리프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드리프가 있는데 이런 드리프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드리프를 보여놓을 수 있는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있는 거니까 그냥 피치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는 게 바로 뒤에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게 위치를 해놓고 내 배에 있는 쪽하고 너무 멀지 않게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핸드드립을 내리기 전에 이 드리퍼의 상태나 어떤 걸 먼저 알아야만이 내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자기 취향대로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모양들이 다 달라요. 자, 이렇게 여기를 만져보시면 살짝 돋아져 나와 있어. 이거를 리브라고 합니다. 갈비뼈를 우리가 리브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 리브가 12개의 나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게 다르게 생겨 있어요, 리브가. 이 리브는 무슨 역할을 하나 하면은 이 페퍼를 대했을 때 이 리브가 없으면은 그냥 착 들러붙어요, 물을 내리면은. 그래서 이 리브가 있음으로 해서 그 사이에 종이와 이 드리프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물을 빠져나오게 커피 추출액이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게 리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겨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 하료라는 게 있어요. 하료는 구멍이 이렇게 한 개면서 리브가 12개의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나선형으로 되어 있을까? 자, 구멍이 이런 거는 구멍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죠? 한 개, 3개 있어요. 자, 이거는 구멍이 커요. 그러면 커피를 담아서 물을 내가 부었을 때 물이 어떤 게 빨리 빠질까요? 물론 이 구멍이 큰 게 빨리 빠집니다. 그러니까 네가 조금이라도 늦게 떨어지라. 이렇게 해서 나선형으로 살짝 돌려놨습니다. 12개. 자, 그 다음에 고노라는 거는 이 하료보다도 구멍이 조금 작은데 마찬가지로 빨리 떨어지게 해놨지만 이 리브가 3분의 1 지점까지만 수직으로 올라와 있어요. 위에는 종이하고 들러붙어 있어요. 그래서
추출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갈리타하고 멜리타가 있어요. 자,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샵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갈리타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멜리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멜리타라는 거는 구멍이 한 개 있어요. 근데 유럽 쪽에 가면은 옆으로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더 향미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옆으로 나 있습니다. 직접 빠지지 않고. 근데 이제 한국에 보통 들어와 있는 것들은 중심 쪽에 많이 빠져져 있는데, 이거는 수직으로 양쪽 면이 수직으로 돼 있고 옆에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빗살 무늬 같이 돌아져 나와 있어요. 갈리타는 전부 다 수직으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예, 요렇게 요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자, 이 드리프가 생긴 거는 18세기에 독일의 이 멜리타라는 여사가 자기 남편한테 커피를 내려주는데, 남편이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커피를 내려주는데 어떤 기구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난 알루미늄 통에다가 못으로 구멍을 하나 뚫어서 커피를 그냥 내리면 찌꺼기가 빠질 것 같으니까 아들 방에 갔더니 노트가 있어. 그 아들의 공책을 누런, 옛날엔 아주 누런 종이였어요. 이런 종이 같은 색깔. 그 종이를 찢어서 그 구멍을 낸 그 위에다가 넣고 커피를 내렸더니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멜리타 여사의 이름을 따서 이 드리프가 멜리타입니다. 구멍 한 개가. 그 이후로 이 드립이 전부 다 일본 쪽으로 이제 가면서 일본에서 이런 발효, 고노, 이런 갈리타들을 개발해서, 예, 일본 쪽에서 아주 대유행이 되기 시작하죠. 이제 핸드드립이. 이렇게 여러 가지 드리프들이 있는 가운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융드립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애기들 배내 쪼그리 해줄 때 면이 이렇게 포송포송하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삼각형을 짜서 만들어서 철사 와이어를 끼워서 이렇게 내리면은 융드립으로 내리는 드리프도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융드립으로 커피 내려주는 집이 엄청 많이 있어요. 융드립은 위로, 옆으로, 사방팔방으로 가스가 빨리 배출되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융드립입니다. 융드립 내리기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지만 융드립을 잘 내린다면 여러분들이 맛있는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걸로 내려야지 제일 맛있을까? 이 하리오는 구멍이 이리 크니까 그러면은 커피를 어떻게 갈아야 될까? 예, 이런 게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구멍에 따라서 커피의 굵기가 달라져야지 됩니다. 똑같은 굵기로 한다면은 다 다르게 떨어지겠죠. 똑같은 속도를 내면서 그 맛있게 내리려면은 커피의 굵기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라인딩 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하리오는 가장 가늘다고 생각하시고 이 멜리타가 가장 굵습니다. 예, 이 중에서 멜리타가 굵고 그 다음에 칼리타. 예, 칼리타도 좀 굵은데 오늘 제가 내려서 커피를 갈아 보이게 하는 거는 하류하고 갈리타만 준비를 했습니다. 예, 하류하고 갈리타로 커피 맛을 내려보겠는데, 자, 맛은 그러면은 하류는 좀 커피 가루는 가늘기는 하지만 좀 싱거운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묵직한 맛을 내려면은, 예, 멜리타, 또 나름대로 갈리타, 예, 이 고노는 내리기가, 일반인이 내리기가 좀 힘이 들어요. 저는 아침에 내려서 마시는 거는 이 갈리타로 좀 싱거운 맛을 내려서 마시는 게 가볍고 괜찮더라고요.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어요. 예. 걸렁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생긴 거는 요 형태도 원뿔 모양입니다. 예. 자, 고노도 원뿔 모양입니다. 근데 확연히 다르게 이거는 제가 하리오를 가지고 왔지만 하리오 페퍼하고 고노에 들어가는 페퍼는 종이의 두께가 약간 달라요. 고노에 들어가는 두께가 조금 두껍습니다. 하리오에 들어가는, 예, 일반적으로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하리오 종이로 그냥 이것도 원뿔 모양이니까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미세하게 맛의 차이가 있어요.
갈리타에 이래 보면은 밑에가 약간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요 생의 모양 그대로 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접을 때도 요 사각 모양이 나오도록 접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료 테이프를 이용해서 접을 때는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눌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박음선이 있습니다. 이 박음선을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예. 안 접어주시면 이 사이가 뜨게 됩니다. 접어주시고 요 손잡이가 약간 나와 있는 거를 벌려서 꽃갈 모양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안착이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안착이 되는데, 자, 이 갈리타나 멜리타는 또 모양이 이거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자, 두 면이 이음새가 되어 있어요. 자, 어떤 면을 먼저 접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자, 먼저 이쪽 면을 한번 접고 똑같은 방향으로 접으면 밸런스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쪽은 앞쪽으로 접고 한쪽은 뒤로 접으세요. 이렇게 앞쪽으로 한 번은 뒤쪽으로 이렇게 접는데 이대로 놓으면 이게 또 붕 뜹니다. 붕 뜨게 생겨서 여기 요 밑에 부분을 요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요 바닥에 있는 사각형대로 살짝 접어서 예, 요렇게 살짝 사각형을 접어주면은 요대로 안착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시장에 가시면은 이 페프를 사려고 갔는데 색깔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요런 하얀색이 있고 자연 내추럴로 된 펄프색, 예, 나무색 그대로가 있어요. 그럼 어떤 거를 사야지? 이게 좀 가격이 싸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표백제를 사용한 거예요. 이거는 뮤표백입니다. 표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표백이 안 된 게 더 낫지. 예,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 표백제도 산소 표백을 해요. CO2를 사용해서 표백을 하기 때문에 몸에 나쁘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종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자, 근데 이제 맛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은 이 페이퍼를 사서 쓰면은 약간의 그 종이, 그 나무 냄새가 살짝 납니다. 그래서 이 냄새가 싫어서 이 종이를 쓰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거를 그대로 쓰지 않고 린싱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의 펄프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네, 한번 제가 보여만 드릴게요. 자, 앞뒤로 접어서 네, 살짝 집어서 네. 자, 여기에 물을 팔팔 끓여서 식혔어요. 우리 세탁기 하고 탈수하기 전에 린스한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린싱을 해주면 서브도 따뜻해지고 종이를 적셔서 거기에서 나는 냄새를 뽑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뽑아주고 예, 물이 빠지는 거 보이죠? 예, 이러면은 여기에 살균이 되면서 종이 냄새가 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흰색은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근데 조금이라도 민감한 사람은 이렇게 린싱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수업할 때는 대체로 잘 안 합니다. 종이가 젖어오는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잘 하지 않아요.